자, 먼저 전기를 배우기 전에는 전기에 대한 기초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알아야 되고, 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하듯이 전기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 중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류, 두 번째는 전압, 세 번째는 저항입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워봐서 대충 전류는 무엇이고 전압은 무엇이고 저항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공학에 적용하는 것은 다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무엇이냐면 전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단위로서 암페어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때 전압의 단위는 대표적으로 볼트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 세 번째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전류, 전압, 저항을 이렇게 글로 설명해서 알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물과 비교해서 많이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가의 물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물은 무엇이냐면 전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은 전류와 같다. 자, 아무리 평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도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즉,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높낮이를 판단하는 것이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전압이다 볼 수가 있고, 이때 강가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이 존재할 경우에는 물의 흐름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돌이 결국에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압이란 것은 높낮이라고 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시냇물과 계곡을 비교해보면 계곡의 물이 더 빠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전압이 크다는 것은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고, 즉 전류량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의 양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류와 교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직류, 두 번째는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는 말 그대로 직접 연결하는 거라고 해서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DC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직류는 무엇이냐면 전압이 일정한 것.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류의 예로는 건전지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교류는 직류와 반대로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AC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류는 무엇이냐면 흐름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류의 예로는 가정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정집에선 대표적으로 220V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교류, 직류까지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류, 전압, 저항에 관련된 식 두 가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류 암페어 A는 저항 옴분의 볼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양이 많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항값이 커진다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의 존재에서 반비례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옴의 법칙은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압과는 비례관계, 그 다음에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따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식은 줄의 법칙입니다. 이때 줄은 밧줄이 아니라 열량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로리와 비교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칼로리는 약 4.18줄에 해당되는 것이고, 줄의 법칙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면 줄의 법칙 열량 Q는 I제곱 R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Q는 무엇이냐면 단위가 줄 단위가 되겠고, 이때 I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 단위를 대입,
그 다음에 R은 저항값인 ohm값을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T값은 무엇이냐면 통전시간인 초 혹은 세크 단위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 줄의 법칙 공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적인 것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밑줄 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초에 대한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방이나 우리 카페에서 올려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기 설비 및 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전반 및 분전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있는 전봇대 같은 거를 많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면 내부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두꺼비집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전반과 분전반이 정말 중요한데, 먼저 배전반이 무엇이냐면 송배전 계통과 전력기기의 상태를 항상 감시하고 차단기 등의 개폐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변전소 내에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계전기 같은 것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전기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전반은 무엇이냐면 저압 옥내 간선에서 옥내 선로를 분기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자동 차단기 및 분기용 개폐기 등을 설치한 기기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분전반은 아파트 내부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두꺼비집을 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배전반과 분전반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전반이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사용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개폐기는 스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개폐기는 무엇이다? 전기 회로의 개폐 혹은 접속에 전환을 하는 장치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불을 켤 때도 당연히 스위치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개폐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폐기의 종류는 주상유입 개폐기, 부하 개폐기, 그 다음에 단로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상유입 개폐기로는 일반적으로 COS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COS는 300k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하 개폐기인 LBS는 부하 상태에서 개폐 동작을 할 수 있는 개폐기다 라는 것만 가볍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로기는 DS라고 해서 부하 전류 차단 능력은 없어 전압 개폐 기능만 가지며 무부하 상태에서만 개폐 동작을 할 수 있는 개폐기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부하 상태에서만 개폐 동작을 할 수 있는 개폐기이기 때문에 차단기와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자동 개폐기의 종류와 개폐기의 부착 장소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과전류 차단기에서 퓨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즈는 무엇이다? 정해놓은 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용단되어서 기기를 보호하는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간단한 과전류 차단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단된다가 무슨 뜻이냐면 용단은 녹아서 끊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녹아서 끊어짐. 나머지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단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을 차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회로에 과전류나 전격전류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적으로 전류의 흐름을 끊는 기계가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차단기의 차단 용량으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상, 두 번째는 삼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상이란 무엇이냐면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상은 상이 1개, 삼상은 상이 3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 단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220V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상은 루트 3을 곱해서 계산한다도 그냥 가볍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소 원리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가볍게 정독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개전기. 보호 개전기란 무엇이냐면 신속하게 고장을 제거할 수 있고 변압기 등 전력기기의 사고 발생 시에 상태를 검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누전 차단기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누전 차단기는 뭘 생각해주면 되냐면 우리 가정집에 있는 두꺼비 집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전 차단기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차단해주는 것인데, 누전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해서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지락 차단기로서 전류 동작형과 전압 동작형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누전 차단기가 갖춰야 할 성능에서 절연 저항이 5메가옴 이상일 것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절연 저항은 500V, 그 다음에 절연 저항계로 5메가옴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주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누전 차단기의 종류로는 고속형, 저속형, 반환시형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의 어떤 수치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이하가 돼야 되겠고,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가 되어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30mA가 넘어갈 경우에 사람한테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비교했을 때 물기가 많은 욕실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같이 묶여있긴 한데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일 때는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에 15mA 이하가 되어야 되겠고, 동작 시간은 똑같이 0.03초 이내로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누전 차단기의 적용 범위로서는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적용 대상에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그 다음에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 그 다음에 철판, 철골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임시배선에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가볍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넘어가면 되겠고, 중요한 거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에서 중요한 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누전 차단기 어떻게 해야 되냐?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동작 시간은 0.03초이며 추가로 뭐였죠? 물기가 있는 욕조나 욕실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하이고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의 적용 범위는 필기와 실기 모두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모두 암기해 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